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이제 조부모로서의 나 자신과 그리고 이제 자녀들 간의 이야기였어요. 네. 이번에는 소중한 손주를 잘 키우고자 하는 이제 슬기로운 조부모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손자녀 양육 노하우라는 거죠. 궁금한데요. 네. 네. 사실 이제 부모가 할 일을 조부모가 대리 양육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나 조부모나 이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제 똑같고 네. 또 방식도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조부모는 또 책임을 맡은 이상 우리 손자녀를 좀 더 지혜롭게 키우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맞아요. 왜 조부모님들이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육아와 관련된 상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좀 공부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왜 부모 입장에서는 그쵸.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왜 그런 조부모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왜 자격 노하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될 사안들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네네. 먼저 이제 조부모들마다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손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양육 태도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손자녀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조부모님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조부모의 양육 태도. 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설명.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려요. 그 양육 태도는요. 바움린드라는 학자에 의하면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적인 양육 태도,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 그다음에 허용적인 양육 태도, 방임적인 양육 태도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요 4가지의 좀 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양육자들은요. 이 엄격한 태도로 아이를 양육을 하죠. 그래서 어떤 통제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예, 체벌도 사용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이렇게 수용보다는 그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고 명령하고 이런 어떤 강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아까 얘기한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 명령. 통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내가 또 야단 맞지 않아야 하는데, 뭐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하고, 나중에는 의존적으로, 의존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하는 그런 성격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반항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허용적인 양육 태도인데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애정이 넘쳐요. 그렇죠.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또 손주다 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애정을 많이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통제를 안 합니다. 그야말로 훈육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이제 쾌활하고 적응도 잘 하고 하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규율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있고 이제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 뭐 이런 데에서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전화 많이 받겠네요.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맞아요.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뭐 어떤 장난감 같은 것도 혼자서 갖고 놀라고 하고 막무가내 행동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허용적인 양육 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임적인 태도의 양육자는 한마디로 방치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고 애정을 표현하지도 않고 또 어떤 규율을 정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기력해지고 어떤 언제 뭘 해야 될지 자기 통제력도 없고 나중에 이제 문제 행동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양육자들은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자애로움과 엄격함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애정도 표현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그치고 지시하고 뭐 하기보다는 통제하기보다는 예, 물어보고 예, 네. 공감적 대화도 해주고 하면서 아이의 그 독립심을 키워줍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할 때 격려를 잘 해주고 네네. 예,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그 자신감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 사회성도 또 높아요. 좋고, 그리고 네. 자율성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4가지 양육 태도 중에서는 민주적 양육 태도가 가장 바람직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랑도 해줘야 되고 또 교육도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양쪽의 그 부분을 장점을 이제 잘 갖고 있는 양육 태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육 태도와 그리고 아이들의 기질에 대한 설명 지금 해주실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질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네네. 아이들마다 저마다 다른 특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고난 기질을 잘 알고 우리 아이의 특징에 맞게 네. 예, 양육자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아이들마다 너무 달라요. 네. 그렇죠. 아이가 둘이면 또 둘 다 다르고. 네, 큰애 그러다 작은 애 보니까 다르고 네, 육아에서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할머님들께서 큰아이 작은 아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다른데 나는 똑같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류를 범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네. 들으시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유형인가 보시고 어떻게 대응할 네, 것인가 참고를 잘 하시면 들어보셔야 좋을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예, 먼저 이제 3가지 그 유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네네. 그 순한 아이는 말 그대로 순해요. 순하네. 예, 예. 그래서 그 어른들이 별로 이렇게 손이 안 가는. 예, 손이 안 가요. 네. 그냥 혼자서 잘 놀거든요. 그냥 아이가 편해요. 네. 정서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도 잘 적응하고 그래서 전체 아동이 한 40% 정도 예, 그 정도 제일 많네요. 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아이는요. 네. 순한 아동과 좀 반대죠.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먹고 자는 것도 불규칙해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땐 굉장히 업됐다가 또 안 이제 좋을 자기가 때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막 예, 뒤로 넘어지고 울고 큰 소리로 예민하고, 그쵸? 큰 소리로 이제 자기가 화났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감정 표현의 기복이 좀 굉장히 크죠. 심한, 예, 네. 짜증도 내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에요. 네.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네. 그 어른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은 까다로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쵸. 우리 아이는 순해라고 보다는 까다로운 네. 아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손이 많이 가고 시선을 많이 받는 맞습니다. 아이들이죠. 네. 예, 그래서 옆집 이제 순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 부모나 양육자가 옆집 할머니는 맨날 애한테 소리 지르고 그냥 도대체 왜 저렇게 무식해?라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이게 속사정은, 타고 네.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너무 공감이 돼요. 네. 예. 또 큰아이 작은 아이 다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딘 아이는요. 네네. 순한 아동과 까다로운 아동 요 사이에 있는 요 아이들이 네네. 한 15% 정도 이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음. 느려요 좀. 행동이 느려요. 예, 겁도 많고 낯가림이 네. 심하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하기보다는 이제 혼자서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속도로 천천히 하는 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어떠세요? 답답할 것 좀 같아요. 답답해요. 빨리 좀 하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다 붙이면은 이 아이는 더 예, 힘들 안 것 좋은 같아요. 힘들어해요. 아, 그 이 아이들은 또 경험한 것은 또 차분하게 잘 해 나가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고집은 좀 센 편이에요. 더딘 아이들이 고집이 센가요? 네. 이거 힘들겠는데. 그래서 이 3가지 유형의 그 특징이 있고 이 네.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우리 아이는 어느 유형에 속하네 그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조부모님들이 아마 들어보시다 보면 어머 얘가 그래서 그랬나 보다. 아유 우리 애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기질이 좀 까다로웠네. 네, 맞아요. 느려 터져서 머리가 나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얘는 더딘 아이였어 라고 네, 생각하셨을 네, 네. 텐데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이렇게 아이들의 기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질에 따라서 왜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예를 중요하죠. 들면 그렇죠. 순한 아이는 순한 아이에 맞는 대응 방식이 있고 까다롭거나 더딘 아이는 또 거기에 맞는 그렇죠. 대응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설명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부분을 기질은 이제 찾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 예, 것이냐.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네. 이제 잘 찾으셔야 돼요. 네, 설명해 이제 주시면 그거를 좋을 것 조화의 같아요. 적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화의 적합성. 예,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은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서 그 강한 특성을 좀 원만하게 네. 예,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상호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좀 예, 알아볼게요. 네네. 예. 먼저 이제 쉬운 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쉬운 아이는 혼자서 잘 놀아요. 순한 예, 아이. 손이 네네. 안 간다고 했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양육 할머니들께서 얘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럴 것 같아요. 혼자서 잘 놀아. 그쵸. 혼자서 잘 노는데 뭐 되게 왜 그냥 혼자서 잘 노는 아이한테는 별로 뭐 이렇게 그쵸. 우리가 안 신경 안 하고 쓰죠. 까다로운 먹을 거 주고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아이한테만 자꾸 뭔가를 그쵸. 해주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 반복이 되면은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이렇게 안 좋은 도움을 예, 받기가 조금 어려울 그렇죠. 수 있겠네요. 안 좋은 감정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감정에 대해서 좀 표현을 공감을 해주시고요. 네. 또 반대로 이 아이들이 혼자서 그 표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좀 있도록? 끌어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보이시고 순한 아이일수록 관심을 좀 더 집중적으로 주실 필요가 있다. 그냥 내버려 네. 두시지 마시고 네네. 예,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아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네가 진짜 그랬구나 정말 잘했구나 예, 이렇게 좀 반응을 그때그때 네. 잘 해주시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아이. 까다로운 네. 성향의 아이들을 키우신 할머니들이 좀 힘드신데요. 네. 또 이 아이들한테 말을 안 듣는다고 자꾸 이제 엄하게 꾸짖거나 네. 예, 무섭게 하면은 그럴 것 어떻겠어요. 같아요. 아이가 까다로우면 계속 왜 소리 하지만 예, 그만해. 넌 도대체 왜 이렇게 그쵸? 힘들게 하는 거야? 할머니를 왜 이렇게 힘들어? 너는 뭐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그럴 것 하세요.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누르면 이 아이들은 더더더 이렇게 튀어오르게 누르면 되겠죠. 누를수록 예, 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아이들은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에너지가 넘쳐요. 네. 그리고 호기심도 그럴 것 많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하고 코드만 잘 맞추면 네. 예, 유능한 아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되게 이제 집 안보다 갇혀진 환경보다는 이 아이가 이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예, 환경으로 아이에게 좀 제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되도록 밖으로 좀 나가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스스로 선택하는 게 얘네들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부모나 할머니가 예,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끌고 가는 게 반발을 아니라,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잘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예, 누구야 마트 가자 하고 끌고 나가면 얘네들은 뒤로 싫어. 나 지금 예, 마트 안 갈 거란 말이야. 막 예, 이럴 맞아요. 수 바로 그쵸. 예, 그런 그렇죠. 성향이 까다로운 아닐까. 네. 맞아. 그렇게 당장 네. 나옵니다. 그럼 또 이제 막 예. 실갱이가 벌어지는 예.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순한 아이는 어떤 그 하루의 일과가 좀 그 규칙적이죠. 규칙적인 네. 게 편한데요. 얘네들은 그거를 안 지켜요. 예, 그래서 뭐 순한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뭐 이런 게 알아서도 정해져 착착. 있으면은 네. 편한데 얘네들은 그런 걸 안 지켜요. 그래서 그거를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융통성 있게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누구야? 오늘은 옷을 먼저 입을까? 세수 먼저 할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이들이 훨씬 편하고 네,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뭐든지 좀 미리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예, 네. 조금 힘들긴 하시죠? 예, 맞춰야 됩니다. 아무래도. 맞춰야 그쵸.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정서가 편해지면서 또 예, 자기의 그 특징을 네.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자, 더딘 더딘 아이들은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그치면 안 돼요. 예, 다그치면 안 돼요. 자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떤 뭔가를 하거나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가서 주기적으로 자꾸 좀 질문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싶어?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야? 예, 그래서 아이가 그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속도를. 맞아요. 네. 속도를 맞춰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낯을 잘 가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감 좀 해소하고 맞죠. 예, 경험을 한 거는 편한데 네. 예, 낯선 거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좀 힘들어 하거든요. 댓글에 이렇게 더딘 아이나 까다로운 아이 키우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네. 들어보시고 이 아이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다 생각하시면 예, 조금 다르게 보지 않으실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아이고 이제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잘 들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조부모가 손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노하우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양육 태도랑 기질 특징 잘 알아봤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슬기로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네. 우리가 이제 그 조부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조부모의 특징을 살려서 또 잘 네. 키워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데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한대로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왜 주변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보니까 예의 범절이나 이런 것도 좀 남다르고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 같은 것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왜 단점은요? 단점은 그거 있겠어요. 그 버릇 없어질 수.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무래도 이게 오냐오냐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좀 버릇이 없을 수도 예. 있겠다라는 건 단점이겠네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자녀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그쵸. 하시죠. 네, 걱정을 맞아요. 하시고. 예, 그러면 지금 장점, 단점을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또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점을 살린다는 이야기는 아이를 사랑해주고 충분히 단점을 보완한다라는 건 버릇에 대해서는 좀 더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조부모는 이 네네. 사랑하기와 가르치기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사랑하기와 가르치기를 조화롭게. 되게 명쾌한데요. 네. 네. 네, 궁금해요. 그럼 사랑하기와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네. 예. 먼저 이제 사랑하기와 가르치기 중에서 사랑하기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네네. 예. 그 조부모님들 예전에 내 아이 키울 때랑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손주를 볼 때는? 그쵸, 예, 다르겠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저도 그랬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직 손주가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기의 행동을 보면서 네. 저럴 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때 내가 저걸 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때는 네. 너무 바빴어요. 엄마 입장에서 해줘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미숙했잖아요. 맞아요. 처음 경험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모든 게 급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보이는 그 행동에 그냥 반응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누구나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왕좌왕 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쵸?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조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그쵸. 훨씬 좀 편하게 이렇게 아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재밌는 게 네. 이렇게 나이 들면서 우리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게 그쵸. 고민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이 그 아이도 속도가 느리잖아요. 아기도 발달 속도가 늦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속도가 맞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 육아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이들의 성장 속도랑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구나.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는 네. 거예요. 혹시 그게 그 격대 교육의 큰 장점이거든요. 격대 교육이요? 네, 격대 교육. 네. 예, 격대 교육은 뭐냐면요. 네네. 그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조부모가 대신 그 손자녀를 교육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네. 이 격대 교육에야말로 그 이제 조부모가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포근한 느낌을 준대요. 그래서 손자녀한테 그 안정적 애착이라든가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분도 그 어렸을 때 할머니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를 인재로도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기대하시고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사랑을 할 때도요, 네.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유의할 게 있나요? 그냥 사랑은 베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이제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런데 네. 이제 뭐든 지나치면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저는 네. 이제 여기서 과잉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잉 보호. 네. 예, 할머니들은 이제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다칠까봐 자꾸 안 돼, 하지 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시죠. 네네, 못하게 근데 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자발성 이런 것을 이제 발달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3세나 4세 때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급증을 하거든요. 네, 잠시도 네, 가만히 안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때 네.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자기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럴 때는 이제 조부모께서는 주변 환경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경험을 쌓고 성취감을 얻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잉 보호가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주도성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할머니들은 하루 중에 그 아이하고 이제 지내면서 뭘 하냐면 놀아줘야 돼요. 그렇죠. 놀아주고 대화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네. 놀아주는 것도 뭐 이게 방법이 또 그렇죠. 노는 것도 또 따로 잘 생각이 안 배우셔야 될 수 나더라고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순간에 놀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그쵸. 그죠? 어떤 격려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은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애착 형성이나 어떤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할머니, 어떤 태도로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대해주냐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야말로 이제 사랑하기를 듬뿍 주셔야 되는 건데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을 하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고 또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면서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되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그쵸. 많은 영향을 중요하죠. 받을 수밖에 예, 없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랑하기에서 칭찬하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안 선생님께서는 칭찬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칭찬하는 게 좋은가요? 글쎄요. 칭찬은 아이의 기도 살려주고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네네. 칭찬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되게 네. 아이가 이제 뭘 잘했을 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쵸, 아이고 똥강아지. 착하다. 뭐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은 제대로 된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제대로 된 칭찬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인격보다도 어떤 행동,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혜가 밥 먹은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었네. 예. 예. 할머니가 너무 흐뭇한데. 아이고 우리 누가 장난감을 다 치웠네. 예, 이런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네. 그 표현을 하면 아이는 내가 이 행동을 한 것이 칭찬받을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된다라는 얘기죠. 예, 아이고 착해.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이고 착해라보다는 밥 먹은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은 내가 훨씬 그쵸 와닿. 네네. 그래서 그 노력을 했거나 뭐 도움을 주었거나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얘기를 하지만 이걸 네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사랑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손자녀 가르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조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마 훈육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가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조부모님들이요. 네. 그 아이가 부모랑 같이 있지 못하니까 또 안쓰러운 마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훈육할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이들은 커가면서 훈육은 필요한 거고요. 네. 그 아기일 때는 뭐 안전하게 돌보는 게 좀 우선이라고 하면 네. 2세 이후가 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단호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장차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 어떤 지켜야 할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덕목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성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에서 슬기롭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쯤에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훈육하면 왜 우리 사랑의 매 떠올리지 않나요? 그러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조부모님들은 사랑의 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훈육 차원에서 사랑의 매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댓글창에 찬성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애를 어떻게 때려 네. 반대 때리면 절대 안 된다 사랑의 매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라고 적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또 너무 이제 힘들고 속상하다 보니까 아이고 한대 너 맞아 그러면서 맴매를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선생님 왜 제가 이렇게 보면 훈육과
체벌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훈육은 그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알려주고 행동을 네. 이제 고쳐주는 거죠. 우리가 네. 바라는 건 그거고요. 네. 근데 체벌은 그 몸에 어떤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아, 그쵸. 이게 이제 신체적인 체벌도 있고 정신적인 체벌도 있는데 훈육하고 체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되게 이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뭐 버릇을 가르친다고 너 이리 좀 와봐, 너 혼 좀 나봐야겠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네. 그냥 어른들의 화풀이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네, 간혹 있죠. 맞아요. 그래서 왜 뉴스에서 학대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보면 왜 훈육 차원에서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나는 사랑의 매 어떤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네, 어떤 네. 상황을 가지고 훈육하는 걸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요 상황이요. 네. 그 이제 아이가 옆에 집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그 집 아이의 장난감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예, 네, 그럼 이제 할머니가 당황스러워하죠. 네. 그럼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의 네. 물건을 말도 안 하고 갖고 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이럴 때 무조건 다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어디서 났어 이거?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너 커서 도둑놈 되려 그래. 뭐 이런. 그렇죠. 예.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뭐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할 수 흥분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아이는 너무나 놀라고요. 그쵸. 아이들은 사실 이때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상대방 입장을 잘 그쵸.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재밌게 놀다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죠. 이거 내가 뭐야? 이거 굉장한 잘못을 나는 했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감정을 알아주고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라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알아주지만 우리가 잘못을 바꿔야 되는 거는 행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행동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좀 구분을 하셔서 훈육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는 아이의 설명부터 좀 들어요. 네. 예. 이거 못 보던 장난감인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난지 궁금한데 할머니가? 그러면 아이가 뭔가 얘기하겠죠. 네. 현우 집에서 그냥 재미있어서 갖고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아이의 상황을 들어보면 그렇죠. 아이는 이게 큰 문제라고 인식 안 할 수 있어요. 야단칠 일이 나 아니거든요. 갖고 왔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준수가 이 장난감이 재밌었나 보구나. 이렇게 감정을 이제 먼저 표현해 주시라는 네. 거죠. 아, 네. 너한테 없는 거에서 부러웠어? 예, 이렇게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감정을 표현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이제 교정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준수야,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갖고 오는 거는 안 돼. 이건 네 물건이 아니잖아. 예,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네. 가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럼 이제 아이도 그럼 이거 어떻게 할머니? 그래서 이럴 때는 현우한테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예. 그러니까 감정은 공감을 해주되 행동은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거는요, 아이의 행동이잖아요. 네, 행동,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 훈육하면은 아이 떼 쓰는 거. 그러니까 왜 많은 조부모님들이 떼를 쓰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 왜 떼를 쓸까요? 네, 아이들이 떼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때 이제 서서히 자기 주장이 늘어나는데 감정 표현이 잘 이제 어색한 거예요. 네네. 부족한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그리고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울고 떼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른들에게 어떤 자극을 자꾸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그 행동의 이유를 알고 아까 앞에 이제 사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네.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건지를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네네. 또 해도 되는 때, 하면은 안 안 되는 되는 때, 때.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네. 때를 쓸 때 그냥 이제 되게 할머니들이 듣기 그러시잖아요. 싫으니까 그러고, 맨 처음에는 네. 알았어. 그냥 맘대로 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게 학습이 돼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뗐으면 내가 원하는 그쵸. 거를 때가 얻을 수 강화될 있구나. 수도 있고. 이렇게 그쵸. 학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호한
훈육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네. 네. 떼쓰는 원인은 알되 이해를 하되 되는 행동 안 되는 행동 네. 명확하게 해라. 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서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올바르게 훈육하기로는요. 네. 그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네. 항상 좀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훈육을 할 때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내가 혼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하는구나. 그렇죠. 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는 거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훈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예, 이건 뭐 당연히 야단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네. 큰 소리로. 그 어른들이 큰 소리를 치면요, 아이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쵸. 네, 그게 이제 그 실험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비교하는 훈육은 가장 된다? 안 좋은 훈육법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지금 3, 4시에서는 네, 양육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 자, 조부모의 슬기로운 손자녀 양육,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세요라는 걸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1, 2, 3차시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그 조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좀 칭찬과 칭찬 격려 네.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의 중심은 아이라는 거, 교육이나 어떤 훈육을 할 때 부모하고 합의해서 그걸 이제 잘 지키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전 좋은 것 같아요. 조부모 자신이 즐거우면 손자녀는 절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조부모 역할이 힘든 점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사실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요, 조부모의 도움도 필요치 않게 되더라고요. 네. 예, 사랑하는 우리 손자녀의 인생의 그 뿌리를 만든 이 시기예요. 예, 그 책임을 맡았다는 거는 정말 엄중하고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시간에도 손자녀와 함께 하시는 조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이 순간을 즐겁게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 4시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 손자녀 양육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조부모님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 긍지. 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효능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 잘하고 계시고요. 네,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쭉 들어주신 조부모님들 감사드리고, 네, 행복하게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